네, 여러분, 다시 인사드립니다. 백호 아빠입니다. 벌써 네 번째 동영상이네요. 라브4 관련된. 사실 저는 뭐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튜버도 아니고요, 자동차의 전문 지식도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는 이제 아들이랑 이렇게 여행 다니던 것들 동영상을 좀 찍어서 그냥 뭐 영어 연습 공부도 좀 할 겸 이렇게 나레이션을 해갖고 여행 유튜버 관련된 비디오를 몇 개 올렸던 적이 있고요. 시청자 수가 평균 한 1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라브4 영상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뭐 당연히 한 10분 정도 보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뚝딱뚝딱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나중에라도 혹시 그 차에 대한 애정이 식었을 때 돌려보려고 사실은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아니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시 또 찍게 됐습니다. 여러 분들께서 Q&A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뭐 의견도 많이 주셨고, 그 다음에 뭐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그 관련된 답변하는 시간 오늘 좀 갖도록 하고, 또 실내를 제가 어떻게 좀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자식들이 2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이제 와이프랑 강아지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차를 운행을 할 때에 공간감은 괜찮은지 뭐 등등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진짜로 그 댓글에서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었는데, 야 저런 사람이 리뷰어를 한다니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안 좋은 얘기들 중에서는 일본 차를 너무 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사실 제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저는 전문 유튜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이 차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날 것 그 자체입니다. 날 것 그 자체.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뭔가 그냥 정말 2, 3년 동안 이 차를 구입한다는 걸 인생의 큰 이벤트라고 생각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샀던, 예, 그런 그냥 하나의 일반인이고요. 그래서 그냥 좀 제가 뭐 틀린 소리 좀 헛소리 좀 하더라도 그냥 뭐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이렇게. 진짜 덥네요. 자, 일단은 저 밖에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 저 보시면은 외관은 에티튜드 블랙 색상이고요. 약간 보면은 이렇게 블루 펄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반짝반짝하게 돼 있는데 살짝 푸른빛이 좀 돌죠. 저는 이 GR 모델은 일부러 선택을 안 했고, 가격 차이가 30만원인가 밖에 안 돼요. 그 PHEV XS 이 모델이랑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다른 점은 이런 외관이 다른데, 이번 기본 그 하이브리드 리미티드랑 똑같은 디자인이죠. 전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블랙을 제가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뭐 큰 이유는 없고, 저는 항상 예전부터 흰색 차만 탔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음 차를 사게 된 건데, 저희 와이프가 검정색 차가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더 이상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흰색 차를 사고 싶었지만 와이프가 검정색이 이쁘다 그래서 검정색을 샀고, 근데 또 막상 보니까 너무 이뻐요. 봐봐요. 일단은 이 휠이랑 요 색상이랑 이렇게 해서 완전히 올블랙이거든요. 특히 보시면 이 엠블럼, 이 토요타 엠블럼도 딱 블랙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저같이 이제 30대 중후반 정도 되면은 사실 그 브랜드도 로고 엄청 큰 것보다는 약간 작게 들어간 게 더 이쁘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브랜드를 좀 작게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강조되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토요타 마크가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또 더 조그맣게 해서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또 라브4는 저렇게 은색으로 도금 처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뭔가 나 라브4야, 근데 토요타야, 약간 요런 느낌? 뭐 그런 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그 폴로나 이런 브랜드 있는 저는 뭐 이제 부자가 아니라서 뭐 폴로가 가장 좋은 옷인데, 이 폴로 같은 것도 앞에 이렇게 막 대형 마크처럼 폴로 써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작게
나 폴로야 약간 요런 느낌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네, 어쨌든 이 그릴이나 뭐 어떤 옆에 이 타이어나 전 뭐 전문 용어 잘 모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검정색이다 보니까 더 좀 입체감이 좀 살아있고 좀 뭔가 좀 공격적인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하는 곳이고요. 여기 아래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일반 완속 모드, 그 다음에 빠른 거 급속 충전도 다 지원을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주유구예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1500km를 타는데 기름을 5만원 한 번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깨끗해요. 제 차에서 가장 손 안 댄 곳 여기. 그 다음에 다시 좀 보여드리면 휠이 이렇게 검정 휠이라서 이 검정 색깔 외관하고 진짜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도 브리스톤인가요? 이것도 일본제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안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안에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내는 기존에 보여드린 것과 똑같고, 그 다음에 요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제 빨대나 이런 잡다한 것들 넣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무선 충전기, 그 다음에 일반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런 걸 제가 산 거거든요. 요런 고무 액세서리,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런 거,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산 거고요. 액세서리. 그 다음에 요것도 샀습니다. 요거 뒤에 이렇게 꽂는 거. 여기 또 이 화면 뒤쪽에 보면은 공간이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알리에 보면 한 10,000원이면 요거 사거든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네,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필요하냐면, 보니까 이게 아까 댓글들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토요타가 원가 절감 때문에 실내 내장재를 되게 싼 거를 좀 썼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이제 이런 거가 그런 것 같아요.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기스들이 벌써 이렇게 났죠. 예. 핸드폰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기스들이 이렇게 나요. 여기도 그렇고 나서 결국은 이런 거 하나 해놓으니까 이런 기스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사실 크게 저는 개의치 않으니까 그냥 하나 저렴하게 샀습니다. 알리에선 6,000원 7,0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차의 단점을. 뭐냐면, 자, 여기 보면 45W로 해서 2개 충전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카플레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통상적으로, 물론 와이파이로도 카플레이가 되지만, 이 와이파이로 카플레이를 연결했을 때, 그 다음에 USB로 카플레이를 연결했을 때랑은 달라요. 반응 속도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USB로 연결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여기에다 아무리 껴서 핸드폰 연결을 해도 USB를 잃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 이쪽에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아무튼 센터 콘솔이요? 뭐요? 아무튼 얘를 열면 여기 이거 끼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유일하게 핸드폰 데이터랑 연결되는 유일한 코드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충전만 돼. 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데이터 전송까지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근데 어쨌든 여기는 충전만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시트를 놓고, 물론 이제 카시트다 보니까 이 밑에 이제 공간에 짐이나 이런 거를 좀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앞자리에 통상 저희 첫째 아들이 타고, 뒷자리 2열 자리에는 이제 와이프랑 둘째 애기가 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쨌든 첫째 애기는 조그마기 때문에 시트를 좀 앞으로 밀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뒷자리에 성인 여자가 한 명 타기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온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제가 이제 키가 175 정도 되는데, 공간이 지금 보면 한 주먹 2개 정도 이렇게 남고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유가 있고,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둘째 아이를 와이프가 케어를 하고요. 저는 운전을 하고 첫째 아이는 여기 앞에 타는 이런 개념으로 저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족함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뒤에도 이렇게 원격 공조장치 있고 15W짜리 충전하는 거 있고 이래서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럼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차가 엄청 큰 차는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트렁크가 이렇게 있으면 수압이 있고, 이게 지금 제가 부가부 버터플라이인가? 이렇게 해서 아마 휴대용 유모차거든요. 이렇게 세로로 실으면 이 정도 공간 나오고, 이건 제 캠핑용품들이고, 어쨌든 이렇게 공간이 제가 봤을 땐 좀 넉넉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모차들도
한 2개 정도도 실리고, 여기 옆에 이제 애기들 있으면 캐리어나 혹은 뭐 애들 장난감 짐 같은 거 하나 실리잖아요. 이렇게 실리고, 뭐 위로도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뭐 짐 실는 데는 뭐 제가 봤을 때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요. 별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조금 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애기 2명을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뭐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제 3편의 영상을 마치고 4편의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번째 영상으로. 뭐 여러분들 궁금해 하셨던 거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좀 됐을까 모르겠네요. 주행을 하면서 좀 더 이어가면, 일단은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차로 보면은 이제 투싼이나 스포티지급 정도의 차인 것 같아요, 크기가. 그래서 사실 저희같이 이제 내가족 기준으로 이 차를 딱 봤을 때 이 공간감으로 느꼈을 때 이게 충분하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조금 부족함이 있긴 해요. 실제 공간만 생각을 하면 저는 사실 뭐 토요타의 시에나나 혹은 뭐 혼다의 오디세이 맞죠? 네. 혹은 뭐 카니발 스타렉스 아니면 PV5 이런 것들이 확실히 공간감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결론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절충하고 뭔가 나의 어떤 스타일에 맞는 거를 찾다 보니까 결국 이제 CRV까지 온 건데, 다시 라브4까지 온 건데, 결론은 이 차를 딱 타봤을 때 공간감에 있어서 크게 부족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모차가 저희는 휴대용을 하나 쓰고 있고, 또 절충용을 나중에 하나 더 사서 이제 넣고 다닐 건데, 결국은 유모차 2대를 넣고 주행하는 데에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 네, 크게 문제는 없고 부족함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가 3명이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3명이면 이 차는 불가. 2명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짐이나 와이프 이제 애기 케어하는 부분들, 뭐 카시트 넣는 거 이런 것들 좀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또 반대로 저는 이제 첫째 애기가 한 5살쯤 돼서 카시트를 안 타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서 단독 시트에다가 유아용 시트를 타기 때문에, 만약에 카시트를 2개를 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어쨌든 뭐 앞에 조수석에다 뭐 카시트 하나 놓으면은 뭐 사실 똑같네요. 네. 결론 그런 거 봤을 때 트렁크나 이런 거의 공간의 부족함은 뭐 크게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PHEV 살 바에는 전기차를 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제가 3편에도 얘기했지만 조금은 후회도 했습니다. 예, 뭐냐면 이 전기로 가는 주행의 느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전기차를 살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솔직하게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또 전기차는 전기차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차는 이 차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황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장거리 운전이 많고, 또 저희 이제 시댁이 수원이거든요.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장거리 주행이 많다 하면은 요 PHEV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또 어떤 질문들 중에는 여기에 이제 옵션으로 되어 있는 선쉐이드가 없어서 이제 그게 아쉽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거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산차 K5들도 보니까 여기에 선쉐이드가 있더라고요, 내장되어 있는 게. 근데 내가 한번 올려봤는데 뭐 좌우 대칭도 안 맞고 뭐 유격도 심하고 뭐 좀 그랬어요. 예. 근데 결론은 저는 요거 보이시나요? 요런 거, 이 자석형으로 된 건데, 인터넷에서 요런 제품들 사실 한 2-3만 원이면은 전체 좌석에 맞춰서 살 수 있거든요. 저도 샀고, 요런 거 해놓으면 그냥 부착형으로 똑똑똑똑 붙여갖고 하면 이렇게 내 차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해주니까 뭐 나름 깔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후륜 모터가 개입을 하는 게 느껴지냐, 느낌이 어떠냐라는 질문도 하시던데, 저는 좀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주행을 하다가 후륜 모터가 개입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이브리드 모드를 탈 때도 이게 엔진으로 가다가 진짜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로 가다가 또 자연스럽게 엔진이 개입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제가 국산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현대자동차나 뭐 그랜저나 이런 거 하이브리드 타보면 아 지금 전기로 가는 중, 지금 엔진 개입했어, 오케이 다시 전기, 이게 느껴져요 운전자가.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얘는 잘 안 느껴져요. 아직도 엔진으로 가고 있나? 라고 했는데 그 엔진이 개입되어 있고, 그러니까 약간 혼다 CRV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는 하던데 저는 뭐 전문지식 없으니까. 혼다 CRV가 일반 가솔린 엔진이 무슨 전기 발전기 역할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진이 개입하는 느낌이 거의 안 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토요타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엔진이 개입하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후륜 모터가 개입되는 순간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오르막길이나 뭐 급가속을 칠 때 그냥 이게 후륜 모터의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요. 네, 제가 어떤 분들한테 댓글로 승차감을 한 번 더 물어보시길래 사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차는 이 도로를 이렇게 양손으로 쥐어짜듯이 쫀득쫀득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다. 이게 뭐 글쎄요, 뭐 차를 아시는 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 이 새끼 뭔 소리 하나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가 느끼기엔 그런 느낌이거든요. 쫀득쫀득해요. 이 땅에 달라붙어서 뭔가 쫀득하게 나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오르막길이나 이런 급가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쫀득하게 이렇게 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배운 게 없어가지고 이 따위로밖에 설명 못하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아, 쫀득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도 해요. 뭐 일본 차 그만 빨아라, 뭐 독 3사 차가 더 좋다, 연비도 더 잘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국산차도 10년 타도 고장 안 난다, 뭐 내구성 얘기하면서 일본차 빨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경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 차라는 게 저도 10년에 한 번 정도 바꾸는 정말 제 인생의 어떤 큰 이벤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뭐 돈적으로 엄청 여유 있고 하면 우리 그런 말씀 해주신 형님들처럼 벤츠 뭐 아우디 뭐 이런 차들 있잖아요. BMW 사고 싶죠. 근데 이게 6천만 원짜리 차 사는데도 저 지금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1억짜리 차를 어떻게 삽니까? 좋은 거 알죠.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독일 차는 뭐 어쨌든 가격은 비싸지만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독일 차는 이 스포츠성이 더 가미된 이런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한국 차도 뭐 말씀해주셨다시피 10년 20년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저는 이제 인생에서 처음 차를 이제 아반떼를 잠깐 탔었어요. 아반떼 AD를 잠깐 탔었는데, 그때 너무 이제 제가 대인 게 많아가지고 막 미션이 막 떨려가지고 막 정비 받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리콜 해가지고 막 정비 다시 수리하고 막 이런 짜따구리한 거, 막 갑자기 막 문이 안 잠기고 막 창문이 막 안 내려가고 막 이런 거, 짜잘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저를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사실 그 뒤로는 제가 국산차를 안 타고 바로 이제 혼다 어코드 넘어와서 이제 10년간 탄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간 타면서 이러한 잡다구리한 수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일본차 내구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분들 보니까 뭐 산타페 20년 탔는데 고장 안 났어요 라고 하는, 뭐 그럴 수 있죠. 네, 뭐 우리나라 차도 내구성이 좋은 거는 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산차를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제 경험상 일본 차가 저한테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차임은 명확했다 라고 그냥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대충 질문 들었던 거, 왔던 거,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만 좀 말씀을 그냥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근데 뭐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이 라브4 제 영상을 한 10분 정도 보실 줄 알았는데 이 3,000명이 보시는 걸 보고, 이게 이 차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사에 있는 차구나.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은 그렇게 세계에선 1위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단순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국산차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선택지의 옵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으로 있어서 이게 뭐 그것보다 다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물론 이제 근데도 이제 이게 제가 정말 이 아마추어 아무것도 모르는 제 일반인의 어떤 제 후기조차도 이런 3000뷰 4000뷰가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내의 어떤 리뷰어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겠죠. 뭐 저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일본 차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다 이해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뭐 이런 게 다른 거니까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납득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욕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저도 욕먹을 생각도 없고요. 뭐 개인의 차죠.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도 질문을 많이 남기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차를 고민을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해소가 안 된 상태들도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 차가 테슬라 모델 Y나 뭐 EV5 내가 고민했던 거 그런 차들처럼 막 대중화적이진 않은 차예요. 사람들의 큰 관심이 없고 리뷰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막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거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남겨주세요.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날 것 그대로 느낀 거 그대로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제가 뭐 헛소리를 하고 있다면 댓글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형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정보들 얘기해 주시면 또 저도 배워가고 또 하나하나씩 이 라브4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더 좋은 정보를 습득을 해서 어떤 합리적인 소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그쵸. 어쨌든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자니까. 그리고 이 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결정이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6천만원 이거 언제 모아. 이제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도움을 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네, 어쨌든 네 번째 편 이상이고요. 제가 오늘은 저 Q&A 일부 나온 것들, 그 다음에 실내 공간감 제가 느낀 점이 어땠는지 뭐 실제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도 몇 개 소개를 해드렸어요. 막 이런 고무판 같은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우드랜드 패키지를 했거든요. 애기들 때문에. 우드랜드 패키지 한 70만원 해요, 정품이. 그리고 알리에서는 한 20-3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 생각이었어요. 30-40만원 정도 차이면 오리지널 핏한 정품을 사자 라고 해서 정품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깔아놨고, 고무판처럼 되어 있는 거 우드랜드 패키지를 깔아놨고, 요걸 해놓으니까 결국은 먼지는 훨씬 잘 보여요. 예, 벌집 매트나 이런 것처럼 먼지를 잡아주거나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내 있거든요. 청소가 쉬운 거죠. 결론은 이제 애들을 데리고 막 바다 갔다가 오고 하면 모래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바로바로 청소하기가 제 입장에 훨씬 더 수월한 것 같고, 저처럼 막 유모차 싣고 내리고 하면은 기스 100% 그냥 나거든요. 어차피 포기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예방하면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해놨습니다. 액세서리는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발판 옆에 있는 플라스틱 쉴드 이런 거 다 돼 있으니까요.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고 편하게 그냥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네 번째 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접하죠. 제가 촬영 유튜브 아니니까 겉에 외관 살짝 보여드렸고 내부 살짝 보여드렸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유튜버 비디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나 이런 외부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제가 타는 데 있어서 내 가족 기준으로는 불편함은 없다. 네. 넉넉하다 까지는 아니지만 불편함은 없다. 충분히 내가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활용도가 있다. 공간 활용도가 가장 중요하면 다른 차를 보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뭐 도움은 많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 다음에는 사실 제가 요걸로 아들이랑 차박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유틸리티 모드는 안 되더라도 마이룸 모드라고 해서 충전기가 꽂아놓은 상태에서 유틸리티 모드랑 똑같은 그렇게 공조 장치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걸로도 충분히 차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